네, 학습지 4페이지입니다. 전기와 자기의 두 번째 중단원 들어옵니다. 전류, 전압, 저항. 자, 그래서 첫 번째 소단원 1. 자, 이동하는 전하 62, 63쪽을 함께 공부하는데요. 자, 이 페이지의 핵심 질문은 전구는 어떻게 켜지는 것일까? 전기 회로 전선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보기 마찰 전기로 네온 전구의 불켜기입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스타이로폼 접시를 털가죽으로 여러 번 문질렀어요. 네, 그러면 정전기가 생기겠죠?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여기에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알루미늄 접시에 수수깡을 붙여서 수수깡을 잡고 스타이로폼 접시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네온 전구 한쪽 극을 손으로 잡고 한쪽 극은 다른 쪽 극은 알루미늄 접시 가장자리에 갖다 댔어요. 그랬을 때 네온 전구가 어떻게 되었느냐? 네, 순간적으로 불이 켜졌습니다. 이 네온 전구를 켠 전기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 네, 마찰했을 때 털가죽에서 스타이로폼 접시로 전자가 이동했죠. 전자가 이동하면서 네, 마찰 전기가 발생했고요. 이것이 네온 전구에 불을 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온 전구에 불이 켜진 까닭을 전하의 이동과 관련지어서 설명해봐라. 네, 스타이로폼 접시는 마이너스 대전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알루미늄 접시를 접촉하면 알루미늄 접시도 같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네온 전구의 한쪽 다리를 여기 이렇게 접촉했죠. 그랬을 때 전자들이 네온 전구를 통해 손 쪽으로 이동하면서 불을 켜게 되었습니다. 네, 정리하면 마찰 전기를 이용하면 순간적으로 전하가 흐르면서 전구에 불을 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 모아졌던 전하가 이동하고 나면 그 다음엔 불이 꺼지죠. 자, 그렇다면 네온 전구에 계속해서 불이 켜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전하가 계속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지를 연결한 회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수업할 때 친구들 어떤 의견 줬냐면 네, 빨대와 털가죽을 계속 마찰하면서 빨대를 이 알루미늄 접시에 갖다 댄다. 이런 좋은 의견도 많이 줬었습니다. 네, 두 번째 전류입니다. 전류의 기호는 이렇게 네, 기울임체 대문자 I로 이렇게 기울임체 I로 쓰는데요. intensity의 첫 글자 I입니다. 네, 그림을 먼저 보면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도선 내부의 전자의 움직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자가 이렇게도 이동하고 이렇게도 이동하고 네, 사방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전자가 불규칙하게 이동해서 전하의 흐름이 없다라고 봅니다. 전류가 흐를 때는 네, 전자가 지금 모두 다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쪽과 이쪽이 각각 어떤 극에 연결되어 있느냐? 빈칸이죠. 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마이너스에서 밀려나서 플러스 쪽으로 끌려갈 거예요.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극, 여기가 플러스 극. 자, 요거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찾느냐? 네, 전자의 이동 방향을 보십니다.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이구나. 요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 마지막 그림에서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입니다. 요 화살표를 보시면 자, 여기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쭉 돌아서 전지의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초록색이 전자의 이동 방향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빨간색 화살표는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전지의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전류의 방향. 자,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 전류 뭐였죠? 네, 전류란 전하의 흐름입니다. 전류가 계속 흐르려면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를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장치인 뭐가 필요할까요? 네, 전지가 필요합니다. 네, 전류가 흐르는 까닭은 전자가 전선을 따라서 네, 전자 이동 방향 뭐라고요?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하를 운반하기 때문입니다. 전류의 방향은 네,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이고요.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다. 네, 전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때
전류의 방향을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전류의 세기는 일정 시간 동안 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이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암페어라고 하고 1암페어는 1000mA입니다. 자, 밑에 3번 전압입니다. 전압의 기호는 대문자 V를 이렇게 기울임체로 씁니다. 볼티지의 약자, 첫 글자 V를 따서 기호로 사용합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자, 여기는, 수로에 물이 그대로 고여 있는 상태인데요. 펌프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 수로에서 물이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펌프를 설치해서, 펌프를 작동시키면 물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수면의 높이 차이가 생겼죠. 그래서 수면의 높이 차이가 생겨서 물이 흐른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것을 그대로 여기 전기 회로에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자, 회로에 전지를 연결하면 전지에 전압이 생기고 그 물의 높이차와 같은 부분입니다.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전압이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전압의 역할은 전기회로에서 전류가 계속 흐르게 해주는데 전지는 전기회로에서 전압을 계속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전압의 크기는 전압이 클수록 전지의 전압이 클수록 센 전류를 흐르게 해줍니다. 전압의 뜻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하면 전압이 커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단위는 볼트를 사용하고 역시 1볼트는 1000mV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또 OX 퀴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은 같다. 어떤가요? 당연히 아니죠. X. 전자의 이동 방향은 뭐죠?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로 이동하죠. 전류의 이동 방향은 반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전자를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은 전지의 전압이다. 전지의 전압이 바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해주려면 전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O입니다. 자, 이번에는 2페이지입니다. 역시 같은 단원 이동하는 전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 아래 그림은 펌프를 이용해서 물레방아를 계속해서 돌리는 물 흐름 모형, 그리고 전지를 연결해서 전구에 불을 켜는 전기 회로입니다. 두 가지 요 물 흐름 모형과 전기 회로에서 서로 역할이 비슷한 것을 찾아 써보자 했습니다. 자, 물의 흐름이 바로 전류에 비유되는 거죠. 물의 높이 차는 전압을 비유한 거고요. 펌프는 전기회로에서 전지, 자, 밸브는 스위치. 자, 물레방아는 물이 흐르면서 돌려주죠.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건 전구입니다.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 불을 켜는 역할을 합니다. 자, 수로는 전선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2번 전기 회로에서 다음 현상을 물 흐름 모형에 비유해서 설명해 보자고 했습니다. 자, 전지가 전기 회로를 따라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해서 전구에 계속 불을 켤 수 있는 것. 자, 이것이 물 흐름 모형에서는 전지가 바로 펌프를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펌프로 물을 계속 올리면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계속 돌릴 수 있는 것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전지, 전구 요거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자, 전구를 통과하기 전후에 전류의 세기가 변하지 않는다. 흐르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때 물레방아를 지나기 전후에 물의 양이 변하지 않죠. 역시 전구를 통과하기 전이나 전구를 통과하는 후나 전류의 세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전구의 전류가 흐를 때 전자가 가진 전기 에너지는 빛에너지나 열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요거는 물레방아에 물이 흐를 때 물이 가진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나 또 소리 에너지 등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심화, 다음의 현상을 각각 전기회로와 물 흐름 모형을 보고 친구와 설명하자라고 했는데요. 자, 요 부분은 선생님과 자, 여기 빈칸을
말을 다 열어놓고 선생님이랑 설명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일렬로 연결을 했는데요.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전지 한 개를 연결할 때보다 전류가 더 세게 흐릅니다. 자, 전지 두 개를 연결하면 건전지 전압 하나를 1.5V라고 한다면 전압이 2배로 3V가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2배로 높아지기 때문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2배가 된 거죠. 그러면 물 흐름 모형에서는 펌프에 설치된 높이, 전압이 2배라는 것은 높이가 2배가 된 걸 이야기합니다. 높이가 2배가 되면 물이 훨씬 더 빠르게 흐르겠죠. 물의 흐름이 2배로 빨라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물의 흐름이 2배로 빨라진다. 같은 시간에 물이 더 많이 지나간다는 얘기니까 물의 흐름을 우리가 전류에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지 두 개를 이번에는 병렬로 연결했습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란히 연결했는데 이때는 그냥 전류가 더 오래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전지 두 개를 나란히 연결했을 때 전압 1.5V인 건 그대로예요. 그런데 전류를 흐르게 하는 시간이 2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높이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속도 같은 건 변함이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담겨있는 물의 양이 2배가 된다입니다. 그래서 더 오랜 시간 흐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번에는 전구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할 때, 병렬로 연결할 때를 한 개일 때와 비교해 보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특징을 다룰 때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물 흐름 모형과 비교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구를 이렇게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는 거는 물레방아를 일렬로 이렇게 두 개 설치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각 물레방아의 물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한 개일 때보다 반으로 줄어들죠. 물의 높이가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물레방아에 떨어지는 물의 힘과 속도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각 전구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세기가 한 개일 때보다 반으로 줄어들어요. 전압도 줄어들고 전류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구의 밝기는 더 어두워집니다. 밝기가 줄어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물레방아의 물의 흐름은 같다. 이렇게 한 일렬로 쭉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같다. 즉, 이 전구와 이 전구에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병렬 연결을 볼 텐데요. 병렬 연결은 이렇게 물레방아를 나란하게 옆으로 두 개 설치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물의 높이가 같죠? 한 개 설치했을 때와 물의 높이가 같아서 물레방아에 떨어지는 물의 힘과 속도가 같습니다. 따라서 이 전구에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구의 전압과 전류의 세기가 한 개일 때와 같아요. 그러면 전압과 전류가 모두 같기 때문에 전구의 밝기는 한 개일 때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갈래길로 나누어서 물이 흐르다 보니까 전체 흐르는 물의 양은 2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병렬 연결을 하게 되면 전체 전류의 값은 2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지 한 개를 연결할 때보다 전류가 두 번째는 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지 한 개를 연결할 때보다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 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면 물의 높이 차이가 2배가 되어서 자, 2번 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지 한 개를 연결할 때보다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 OX? O입니다. 전지를 두 개로 연결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펌프가 두 개가 되는 거라서 물의 높이 차가 2배가 되죠. 그래서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빠르게 흘러내릴 거이기 때문에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2페이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